오늘 공부해 볼 주제는 올 연말 하이닉스에서 성과급으로 무려 10억을 땡기는 직장인의 사주입니다. 도대체 어떤 운을 타고났길래 이런 역대급 성과급을 받는지 궁금하시죠? 이 사주를 기존의 명리 이론으로 보면요, 완전 망한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무더운 5월에 태어나서 화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물 한 방울 없으니까 여기 있는 땅들은 완전히 갈라진 땅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땅이 지금 3개나 되죠. 이렇게 되면 극강의 제다신약 사주로 보이거든요. 이 정도의 제다신약이면 되게 공부도 끈기 있게 못하고 돈이 보여도 감당하기 어렵고 직장 생활도 노답이라고 팩폭 맞기 딱 좋은 명식입니다.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좋은 대학 가서 장학금 싹들이 하면서 어린 나이에 대기업도 골라서 갔습니다. 왜 이런 반전이 나오는지 틀에 박힌 공식 대신 자연의 이치로 아주 신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가 태어난 환경을 보면요, 무더운 5월인데 인호화국도 있고 오미화국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찜질방 불가마 수준인데 물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게다가 부모 자리에 있는 이 무무 땅은요, 이렇게 쩍쩍 갈라진 땅입니다. 이 땅이 이 사주에서는 재물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리에 있는 땅이 완전히 사막과 같은 땅이니까 부모 형제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리얼 흙수저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어서 어머니가 힘들게 생계를 꾸리셨다고 합니다. 기존의 명리 이론으로 하면요, 이 간목은 오의 사지, 미의 인묘, 거기다가 물이 하나도 없고 이러면 거의 말라서 죽었거나 매우 허약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자연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겉으로 보면 키도 작고 나뭇잎도 별로 없는데 그것은 생명력이 약해서 작은 게 아니라 수분을 덜 뺏기기 위해서 지상부의 성장을 줄이고 뿌리에 집중을 해서 땅속의 수분을 끌어모아서 꿋꿋하게 버티는 미친 생존력의 나무여서 생활력이 매우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건데, 사실 이분은요, 집안 지원 1도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과외 알바 뛰면서 장학금까지 받아서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깡이 좋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이겨나가는데 명리 이론으로는 그런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막의 나무가 생존하는데 유리한 비결 중에 하나가요, 밤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밤에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낮에 활동을 하면 수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웅크리고 있다가 습도가 높아지는 밤에 기공을 열어서 활동을 하니까 그때 텐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시들시들하고 표정도 붓고 말수도 적다가 밤이 되면 유머와 순발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이분은 전형적인 올빼미족인데,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중요한 만남은 무조건 밤에 추진하는 게 좋고, 특히 소개팅은 무조건 밤에 만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정을 시켜주는 곤충들이 밤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때 만나야 성공률이 떡상하죠. 이건 자연의 지혜를 활용한 명리의 처방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막에서 생존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사막에 생존하는 나무의 단면도 모습인데요. 지상부는 이렇게 작지만 뿌리는 지하수를 찾아서 지구 해까지 뻗어나갈 기세죠.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 보면요, 이사주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땅속 깊이 파고들어서 수분이 있는 자리까지 도달하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이론들은 그림에 보이는 지상부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작고 허약하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오류가 나오죠. 자연명리는 자연과학의 이치대로 드러난 부분과 땅속 뿌리까지 전체를 같이 봅니다. 어쨌든 이런 사주는 수분이 있는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야 안정이 되기 때문에 한우물을 파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오래 다녀야 자리가 잡히고 귀인도 만날 수 있는데요. 초반에는 뿌리가 이렇게 얕을 때는요, 수생목 해주는 귀인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자리에 오래 버티다 보면 이 뿌리가 결국 수생목 해주는 수분이 있는 땅까지 뿌리를 뻗어 내려갈 때, 그때 자기를 인정해주는 귀인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오래 존버하다 보면 결국 나를 이끌어주는 귀인이나 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주는 깊이 파고드는 성향이 있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이 땅이 건조해서 딱딱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미, 오, 오 이렇게 끝이 날카로운 글자들을 다 현침살이라고 해요. 이렇게 끝이 날카로운 현침살이 있으면 잘 파고들기 때문에 하나에 꽂히면 덕구처럼 깊이 파고드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기질이 있어야 땅속 깊이 파고들 때 유리하겠죠. 물론 단점으로는 대화할 때 뼈 때리는 핵폭의 장인이라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대면해서 상담한 게 아니라서 키가 작고 몸에 털이 많냐고 물어봤더니 친구 중에 키가 가장 작고 털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지상부는 키가 작아야 생존에 유리하죠. 그리고 뿌리는 이렇게 겹뿌리들이 많아야 수분을 끌어모으는데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털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이런 신체 조건은 본인은 열받겠지만 사주적으로 보면 완전 축복받은 피지컬입니다. 직무는 해외 영업 활동이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국가 자리에 해당되는 무가 이렇게 또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투자 뛰듯이 두 국가에서 놀 수 있고, 또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 수기운이 보충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상관이 발달했는데, 그죠? 한여름에 오화가 있고 또 일지에 오화를 깔아서 상관이 아주 발달해 있어요. 이런 상관의 장점으로 하자면 순발력이 있고 유머 감각이 좋고 표현력이 좋아요. 근데 단점으로는 이 상관이 이 약한 신금을 건들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상사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하거나 조직 문화의 거부감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불평불만자로 찍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업으로 가서 자유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분이 가진 상관이 잘 쓰이면요, 이 상관이 상관 생재로도 가거든요. 그럴 때는 좋은 말빨로
뛰어난 영업수완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업이 좋다고 했더니 대학 축제 때 친구들이 팔지 못하고 남은 악성 재고를 다 팔아치울 정도로 뛰어난 영업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업으로 가지 못하고 내근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포커페이스 유지를 잘해야 돼요. 왜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 이분이 시에 신금 정관이 있고 이 관이 천을기인이 되기 때문에 좋은 직장하고 인연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무토가 토생금을 하면은 마치 조직이나 상사에 충성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지지를 보면은 전부 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급금을 해서 조직이나 상사에 불평불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속마음이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사주 자체가 밝아서 그래요. 만약 이 사주에 간목이 엄청 무람해가지고 그늘이 져 있다 그러면 속마음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간목은 잎사귀도 별로 없어서 나무 속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래서 상사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자본주의 미소와 포커페이스를 꼭 장착해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 사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조열하고 팍팍하고 덕이 없어 보이는 사주가 병오년에, 거기다가 이거는 또 기신이에요. 이런 애에 어떻게 10억이라는 로또급 성과급을 받을 수 있냐? 그것은 병오년에 사막에 단비가 내리는 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유대운에 이렇게 병오년이 오면요, 병신합을 합니다. 원국에서는 병신합을 하면은 오히려 관에 문제가 생겨서 나쁜데 신유대운에는요, 병신합을 하면 합수로 변해요. 그래서 이 합수가 뭐가 되냐? 하늘에 내리는 비가 됩니다. 원래 이 사주는 재물에 해당되는 땅이 많아요. 그죠? 이런 땅이 많고, 여기도 뭐 땅 천지죠, 뭐. 그렇지만 이 땅들이 다 어떤 땅이었어요? 완전 황무지였고, 나무가 살기에는 매우 불리한 땅이었죠. 그런데 병오년 병신합이 되면 이렇게 화창했던 해가 꾸물꾸물해지고 구름이 끼면서 비가 내려요. 그래서 사막처럼 조열해서 쓸모가 없던 땅이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노른자 땅, 옥토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땅 자체가 좋아지니까 부동산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재물이 좋아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 왜 횡재수라고 하냐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연히 찾아오는 자연현상이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유대운 병오년을 맞이해서 이 사주는 쓸모없던 땅에 비가 내리니까 옥토로 변했다, 노른자 땅이 됐다, 그래서 재물이 풍성해졌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럼 병신합으로 형성된 비가 내리면 모든 땅을 다 적셔주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유 대운의 병오년은 병신합수가 여기 미토만 적셔져요. 왜냐하면은 대운하고 병신합을 하든 여기에서 병신합을 하든 이 미토 땅만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져요. 여기 부모 자리에 이 땅들은 저 합수물로 적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병신 합수의 비는 장마처럼 많이 내리는 비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깐 내리는 비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기 정도를 적시기 때문에 여기는 직장이죠. 왜냐하면 이게 관이 직장 1이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잖아요, 미가. 그래서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되고 직장에서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건조했던 땅이 이런 옥토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직장과 관련해서 재물이 커지지만 본인의 집안은 여전히 메마른 사막이라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실 처방이 필요한데요. 이분이 큰 돈을 받으면 핏줄하고 가까이 하면요, 재물이 흩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곳에 비가 내려서 촉촉해서 일시적으로 재물이 좋아졌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나머지 이런 땅들이 부모 형제가 되는데 이 땅은 조열한 사막이죠. 그래서 이 땅들하고 가까이 하면요, 이 땅이 내뿜는 복사열에 의해서 여기 미토를 적시고 있던 물기운이 다 증발이 돼요. 그러면 미토 땅도 건조한 땅으로 변해서 재물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현재 상황은 성과급 나오기 전부터 부친이 돈을 요구하신다는데 핏줄한테 돈이 넘어가는 순간 통장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서 도움은 줘도 재물의 주도권까지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돈을 지키려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이 미토 땅이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서 좋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 좋냐? 신금이 직장이죠. 그래서 직장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을 하거나 또는 회사 주식을 사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주는요, 저 미토 땅에 뿌리를 내려서 깊이 파고들어야 안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연에 있는 이 무토, 월에 있는 무토 이런 땅들에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주선하는 맞선은 절대로 피해야 되고, 특히 얼굴이 둥글거나 체격이 좋은 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토의 상이요, 둥글거나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미토에 해당되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저 미토는 어떤 여자냐? 이 신금 밑에 있는 땅이니까 직장과 연관된 일을 하는 여성이니까 사내 결혼이 좋고, 또는 직장 지역에서 사는 여성도 되겠죠. 그리고 미토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저 땅이 겉은 말라 있죠. 그런데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물기가 있어서 부드러우니까 여자가 겉은 까칠하고 틱틱대고 철벽을 치는 것 같아도요, 사귀다 보면 속은 부드러운 겉바 속촉 같은 스타일 여자와 인연이 있고, 또 이 깊은 땅 속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모성애가 강해요. 엄마처럼 간목을 생해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모성애를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의 여성과 인연이 있고, 그런 여자를 만나면요, 인생 고속도로 타는 거죠. 지금까지 10억 성과급 사주를 풀어봤는데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삼성전자 성과급으로 대박친 사주로 돌아오겠습니다.